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리사입니다. 가을을 깊숙이 알리는 계절의 속이 잘 드러난 선선한 한 주였습니다. 아침 저녁에 쌀쌀함이 더욱 느껴지는 11월 첫 주였기도 하죠. 멀리 고국에서는 모든 자연이 물들기 시작하는 요즘인데요. 그래서인지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고국을 방문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곳 캘리포니아는 자연의 변화에 덜 민감한 탓이기도 하지만 혹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무감각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흔히들 우리의 삶은 흰 도화지가 매일매일 바뀌는 마음의 캔버스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 삶의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도구들이 필요할까요? 그림을 그릴 때 큰 붓이나 작은 붓, 때로는 섬세함을 표현해야 할 가느다란 붓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는 하얀 캔버스에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그려 나가느냐에 따라 많은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 많은 그림 중에서 오늘 하루 우리의 캔버스 그림은 어떤 색일까요? 깊어가는 가을색과 향이 함께하는 이곳 김인실 대리사의 투데이 오늘은입니다. 오늘 만나실 글은요, 서강대학교의 교수이며 카톨릭 신자이신 장영희 교수의 글을 준비했습니다. 가끔 케이블 TV의 홈쇼핑 채널을 보면서 참으로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할까? 별로 특이할 것도 없어 보이는 그릇이나 침대 커버 하나를 두고도 1시간씩 전혀 막힘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정말이지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화술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동료 교수이나 학생들을 보면 정말 부러울 정도로 달변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 역시 말을 많이 하는 축에 속합니다. 물론 직업 자체가 언어라는 통화 수단 없이 불가능한 직업이기도 하지만 가르치는 현장 밖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는 무조건 생각나는 것은 말을 하고 보는 편입니다. 그러나 하다 보니 해서는 안 될 말, 쓸데없는 말을 해놓고 가슴치며 후회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아끼자 작정해보기도 하지만 그것도 잠깐, 다음날 여전히 생각나는 것은 불쑥불쑥 말하고 끊임없이 수다를 떱니다. 학생들과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면담 기술의 제일 원칙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듣기만 하다 보면 내가 답답해서 상담 학생보다 내가 더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상담하고 있는 것인지 아리송해질 경우도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과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나는 말을 많이 하는 대신 아주 말을 못합니다. 생각나는 것을 여과 없이 다 말하려다 보니 말만 아주 빠를 뿐 뒤죽박죽으로 논리가 없습니다. 강의 때도 거의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말하기 때문에 처음에 학생들은 의욕적으로 내 말을 받아 적기 시작하다가 중간에서 길을 잃어서 펜을 들고 나를 멍하니 쳐다보기 일쑤입니다. 요즘은 어느 분야에서나 토론 문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나에게는 썩 불리한 일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그럴듯하게 무슨 말을 하면 나는 무조건 찬성하고 보는 경향이 있어 냉철하게 분석하거나 따져서 허점을 집어내어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토론이 다 끝난 다음에야 적당한 반론이 생각이 나서 그때 이런 말을 할 걸 하고 밤새도록 후회하기도 합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침묵은 금이다. 적게 말할수록 후회가 없다 등 현자들은 말은 적게 할수록 좋고 말을 할 때 꼭 필요한 말만 그것도 고르고 골라서 해야 한다고 무수히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생으로 학생들에게도 가르쳐야 할 덕목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적게 이야기하고 꼭 필요한 말만 골라서 하고 침묵을 지키고 산다면 얼마나 몸이 건조하고 재미없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가끔은 실없는 소리를 해서 웃어보기도 하고 화가 나면 혼자 누군가를 향해 욕도 해보고
아무런 건설적인 결과가 없더라도 잡담도 하는 것이 세상 사는 재미입니다. 한편 나는 목소리가 아주 큰 편이라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수업을 하면 다른 교실 선생님들이 문을 닫으십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내가 지난 사흘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을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간혹 생기는 병인데 성대 부분에 무슨 돌기 같은 것이 나서 그것을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사흘 동안 절대로 말을 하지 말라는 의사의 엄명이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었을 때의 느낌이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와 같은 다른 통화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이 하는 말은 다 알아들으면서 그에 대해 대꾸를 할 수 없다는 것처럼 불편하고 좌절되는 일은 없습니다. 내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니 소외감, 박탈감은 물론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왠지 비굴하게 느껴지고 삶의 의미조차 희박해지는 느낌입니다. 어제는 학교에서 가져올 게 있어 차를 타고 신촌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교통신호가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었고 횡단보도에서 청년 하나가 튀어나와 급정거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차 하나가 내 차의 뒤를 박았습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머리가 차 천장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뒷차의 운전사가 차에서 내리더니 내게로 와서 다짜고짜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 아줌마가 운전을 할 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교통신호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급정거를 하면 어떻게 해? 보기만 해도 좀 사나워 보여서 나는 일단 주눅이 들었습니다. 뒷차는 헤드라이트가 깨져 있었습니다. 교통신호가 빨간색이면 서는 게 당연하고 법으로 따지면 이럴 경우 무조건 차 간의 간격을 지키지 않은 뒷차 운전사의 과실이 명백하니 나는 할 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무슨 막말이냐, 경찰서에 가자라고 다그치고 합의금을 받아내야 하는데 얼굴만 찌푸리고 입만 뻥끗거릴 뿐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뒷차의 운전자는 내 목발과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아마 신체적 장애가 지능 장애까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마치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천천히 또박또박 차가 별로 많이 상하지 않았으니 우리 따로 가서 고쳐요. 알았죠? 하고는 그대로 차를 타고 쏜살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중국 속담에 개는 짖을 줄 알아서 좋은 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개가 되기 위해서는 짖을 수 있는 것은 기본 조건이고 현명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말은 필수적입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도 한 번도 글을 쓴 적이 없다고 다 말씀으로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물론 나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처럼 진리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없는 말, 미운 말, 쓸데없는 말 중에 가끔씩은 예쁜 말, 선한 말, 중요한 말도 합니다. 사흘간의 고통스러운 침묵 뒤에 나는 오늘부터 다시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밤새 분하고 억울한 생각에 잠을 설치고 오늘 아침 일어나니 온 세상이 아름다운 눈꽃으로 덮였습니다. 미국의 소설가인 앰브로스 비어스는 이분 남자에게는 영혼으로 돌아가는 문이요 여자에게는 마음이 나오는 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문득 그 뒷차의 운전사를 생각하며 이 나쁜 놈 욕 한번 하고 용서하고 그래도 침묵보다는 나은 말, 영혼과 마음이 전해지는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제 차 사고 때 머리를 부딪힌 후유증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며 웃습니다. 장영희 교수님의 글 함께 하셨습니다. 가끔 가을을 말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가을 풍경이 아름답다라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가을이 쓸쓸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는 2022년 가을이 어떤 느낌일까요? 저의 바람은요. 우리 투데이 오늘은 애청자 여러분 모두가
올해의 가을은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 생의 그 어떤 가을보다 더욱 맑고 아름답게 지내는 그런 가을이기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눈부신 아름다운 파랑색이 있는가 하면 조금은 삶이 무거워 보이는 회색까지요. 다가오는 한 주에 우리는 누구와 어떤 색깔의 시간을 보낼까요? 밝고 아름다운 색깔이 함께한다면 더욱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김인실 대레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는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행의 김인실 대리사였습니다.